오늘은 부사절을 지금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문장 안에 또 조동사 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달리 문장이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끊어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지금 하는 마디 절자를 써서 마디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명사절은 뭐였어요? 명사 자리에 있는 주어 동사 덩어리죠.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해도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동사, 동사 뒤, 자연사 뒤에 조동사 덩어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접속사를 써주는데 그 접속사를 결정하는 게 어제 배웠던 겁니다. 뭐 대시나 화시나 if 구별하는 거 있잖아, 그죠? 형용사절은 뭐냐면, 형용사는 뭘 보고 형용사라고 하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오늘의 부사절은 뭐냐면, 부사절은 이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일지라도 등등으로 뭐가 있는 것? 뜻이 있는 거야, 뜻이. 이게 제일 쉬워. 네, 이게 제일 쉽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접근하지 않고, 자리나 그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뜻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만 알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뭐뭐 할 때냐, 뭐뭐 한다면이냐, 뭐뭐 하기 때문이냐, 이런 것만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사들이 더 쉬운데, 밑에 부사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놨죠. 뭐라고 소개해놨습니까? 부사절은 문장 맨 앞에 오면 되게 뭘로? 왜 커마를 찍습니까? 구별하기 위해. 뭘? 주어동. 그렇지. 주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야. 커마를 찍자 그러면 주어가 될 테니까. 그래서 팬이 언제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명사 자리가 아닐 겁니다. 동사 뒤나 전사 뒤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뒷부분이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냐? 넘겨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 제가 어찌로 뜻을 적어놨죠? 그거 말고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언틸이 무슨 말이야? 너무 동안에. 뭐뭐 동안이라고? 까지. 너무까지. 뭐뭐까지입니다. 까지. 하하하는 빼시고, 영치입니다. 언틸이 뭐뭐까지라는 말하고 SNS는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모르는 사람 적어놔야겠죠. 언틸은 뭐뭐 할 때까지고, SNS는 뭐뭐 하자마자 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어요? By the time. 어려운 단어는 제가 뜻을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 내려가면 되겠죠. 다 뭐뭐 때문에야 그러지? 네.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겹치는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Since. since하고 as가 있죠. as는 지금 이따가 뜻을 구별하고 since도 이따가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겠고, in 대시라는 단어는 저번에 배웠었는데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해서 뒤에 앞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in 대시를 쓰고, now대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now가 지금이니까 지금 뭐뭐이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인데 원래. unless도 적어놨고 incase도 적어놨고, once는 뜻이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아는 애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as long as 뭐뭐 하기만 한다면의 뜻입니다. as long as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원급 비교의 뜻이 아닙니다. 즉 뭐뭐만큼 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면의 뜻입니다. 약물 나타낸 말의 필표에서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뭐뭐 일지라는 뜻이네. even if, though, even, if도 있네요. if가 혼자 있어도 만약의 뜻이 아니고 뭐뭐 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일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인데 왜 양보에 있죠?
파일은 whereas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는 반면에라 이 말이야. 헤드는 뭐뭐해도 상관없이 등등이죠.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이제 문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컨센트레이트가 뭐죠? 컨센트레이트는 집중. 2번을 풀리는데 1번이 안 풀릴 거야. 했어요. 2번은 웬? 화대부가 무조건 틀린 이유가 화시 나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불완전하지 않고 빠진 명사도 없잖아요. 컴마까지 잘라서 보면 오은화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왜죠? 뭐뭐에도 상관없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죠. 1번이 중요한데 자 밑줄을 이렇게 칩시다. 리틀이란 단어 앞에 어가 없죠. 그러면 뜻이 뭐라고? 거의 거의 센스란 단어 다음에 뒤에 오버가 따라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기회가 아니고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쌤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한다는 얘기고 커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을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반대가 되는데 if를 쓰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 이상하잖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플레스. 와 씹어졌다. 이건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리틀이나 친스 같은 단어의 해석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니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잖아. 그죠? 네.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너를 친구로 삼지 않겠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잖아. 그럼 not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네. not이 두 번 나오니까 not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unless입니다. 그럼 unless를 쓰면 깔끔하게 not을 한 번만 쓸 수 있으면서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 부정의 문장을 쓸 수 있겠잖아요. 1번도 이중 부정의 문장이긴 합니까? 공부를 안 하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중 부정의 문장에서 unless를 잘 씁니다. 그럼 unless를 안 쓰면 not이 두 번 나오게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 나는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이니까 뒤에 not을 또 붙여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에서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이런 거 없어. 알겠어요? 무조건 없어. 무조건 영어를 발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unless 다음에 not을 안 쓰려고 if 다음에 not을 안 쓰려고 unless를 쓰는 건데 unless 뒤에 또 not을 쓰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되니까 unless 다음에 not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본격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에서의 뜻이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할때 두 번째 뜻이 뭐라고? 때문에 이게 제일 잘 나와.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여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됐어요? 비교급이 나오면 어떻게?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더 비교급으로도 바꿀 수 있죠. 나이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얼마든지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s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s가 뭐뭐는 그대로의 뜻도 있고요. s가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뭐로서의 뜻이 됩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뜻이. 그다음에 since의 뜻 구별. since는 뜻이 뭐하고 뭐가 있다고? 때문에 하고 때문에 이래로. 어떻게 구별한다고? 현재 완료. 이래로에 드실 때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고 때문에 드실 때는 현재 완료가
AOPP가 없습니다. 1번 보시면 앞에 AOPP 있죠. 그럼 since는 무슨 뜻이고? 뭐뭐 이래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시고 since가 있고 컴마 다음 AOPP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뜻이 뭐라고? 때문에라고 빨리빨리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since가 뭐뭐 이래로의 뜻보다 뭐뭐 때문에의 뜻이 아마 10번 중에 8번 정도로 볼 거예요. 이래로는 거의 못 볼 겁니다. 그 다음 if의 뜻 구별. if는 저번에도 잠깐 있었지만 명사절 할 때 있었잖아요. 뜻이 뭐하고 뭐가 있는데? 만약 하고 인지 아닌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if는 무조건 만나게 되고요. 문장 중간에 올 때 또는 동사 뒤에 올 때 또는 동사가 모른다 류의 동사가 오면 if가 뭐뭐인지 아는지가 됩니다. 그럼 1번처럼 문장 맨 앞에 왔죠. 무조건 만약이야. 무조건이야. 그 다음 if가 중간에 오고 앞에 모른다 즉 궁금해하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if가 뭐뭐인지 아는지가 됩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if가 만약하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으니까 이때는 무슨 뜻일까 한참 보다 보면 시간 다 가지. 나처럼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앞에 모른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while의 뜻 구별. while은 뜻이 뭐하고 뭐가 있다고? 동안에하고 반면에가 있는데요. 반면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앞에하고 뒤하고 비교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뒤에 뭐가 나오면 ing가 나오면 while은 백발백중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ing 자체가 계속 뭐뭐하는 중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뭐뭐하는 동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ing가 나오면 무조건 빨리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가 앞에 뭐가 있으면 컴마가 있으면 그때는 뜻이 하지만으로 바뀝니다. 자, 뭐를 적어놔야 돼? 다음에 컴마 있을 때라겠죠. 도 앞에 컴마가 있을 때입니다. 스틸이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하지만으로 해서 그래야 돼. 스틸이 맨 앞에 있을 때 대문자였어. 예시 맨 앞에 있을 때 대문자요. 그대로 외워야 돼. 스틸이 아직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이걸 접속 부사일 때 뭐 뜻에서 언제 그걸 하고 있어. 빨리빨리 모양을 외워가지고 전부 다 하지만 그러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다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몇 문제? 10문제인가요? 뜻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케이스 내시 뭐예요? 뭐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지 한글로 안 냈으니까 내가 영어로 냈으니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들은 뭘까요? 뭐 보이죠? 화를 내준다고. 미안. 단순하게 뜻을 빨리빨리 구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번 볼게요. if가 맨 앞에 있죠? 무조건 만약에. if가 중간에 있을 때는 뜻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앞에 모른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알겠죠? 네. 네. 3번의 S는 뭐뭐 할 때 같습니다. 4번의 S는 이거를 앞에가 비싸니까 그 이유 때문에 싼 호텔에 묵는다라는 말이죠. 네. 6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화일은 대조를 뜻하는 반면의 뜻이 됩니다. 이때는 잠들었을 때 도둑이 쳐들어왔으니 뭐뭐 할 때가 되겠죠. 8번입니다. 신스는 첫 번째는 컴마 다음에 흡비피가 없죠. 그러면 때문에 신스는 흡비피가 있으면 뭐뭐 이래로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화일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는 동안이라 그랬죠. 자,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두 가지 뜻을 떠올려서 두 가지 해석을 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두 번이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갖고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외우시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했다면 다시 한번 네, 이건 어렵습니다. 도가 뜻이 뭐라고?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 있지라고. 그러면 빈칸하고 케이스는 반대적인 내용이 와야 되니까 이런 거는 빈칸 문제에서 실은 되게 잘 나와요. 도라는 단어 때문에 뜻이 바뀐단 말이야. 도라는 단어 때문에 문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좀 가볍게 문제를 두 개로만 해갖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일지라도 컴마 나는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랐을지라도 하면 되겠죠. A는 왜 안 되냐면 A는 모든 음악을 좋아할지라도 라고 하면 모든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락 음악도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알겠어? 네. 해봐. 각각은 (11번) 했죠.
12번의 헤어리스 무슨 뜻이라고? 반면이니까 반대말에 와야겠죠. 네. 몇 가지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하는 게 됩니다. A번입니다. 이때 신사 무슨 뜻일 것 같아? 그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죠. 그럼 앞에 문제 때문에 뒤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가 어떤 원인 때문에 뒤에 환불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A. 14번의 올도가 무슨 뜻이라고?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러면 앞에하고 뒤에 내용이 반대가 되겠죠? 네. 답은 2. 15번은 비코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앞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A 15번에 A에 타이란 말이 묶여있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일에 묶여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6번의 올도가 비록 뭐뭐일지라도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푸어라는 말은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가난한 것이고 사물이 나오면 사물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죠. 네. 어떤 말이 이해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했다가 됩니다. 17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스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래로 왜 이래로입니까? 알아 이래 그치. A하고 B가 전부 다 HPP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컴마까지 끊어서 여자가 뉴욕에 갔을 때부터 이사 갔을 때 이래로 답은 그래서 B가 됩니다. A는 짐을 쌌다는 뜻인데 이사 갔을 때부터 짐을 쌌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네. 이사를 갔는데 이미. 18번 화일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동안에. 왜 반면에가 되냐면 앞에 이렇게 대조하는 문장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비가 뭐하고 많이 내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럼 다른 나라는 비가 적게 와야 되겠네요. 갭. 아까 했던 것처럼 리틀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화일은 역시 반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래야겠죠. A는 왜 안 됩니까? 대의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안 맞잖아요. 20번 2분 if는 뭐뭐일지라도니까 존이 사과했을지라도 반대 은행이 와야겠죠?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접속사 문제를 가지고 빈칸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접사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넘겨서 형용사절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후나 which나 편이나 where 같은 걸 보고 형용사절 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아니 명사절하고 부사절은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컴마가 없으니까 주어일 겁니다. 그럼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회전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컴마가 있네요. 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하고 주어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뭐에도 상관없이 등등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됩니다. 좀 어렵게 부사절이라고 선생님들이 부르고 그 다음 동사 뒤에 있네요. 동사 뒤에 있으면 뭐가 되죠?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처럼 해석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적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좀 자리가 또 하나 이상하겠는데 가짜주어 뒤에도 명사절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외운 명사절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명사자리는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였는데 이번엔 가짜주어 때문에 가장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명사자리가 아니어도 해석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맨 앞에 있는 명사절 자리에 주어가 뒤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뭐하고 뭐는 whenever하고 wherever하고 however는 명사자리 즉
동사 뒤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해석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틀릴 수밖에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바로 명사절 부사절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제도 나왔던 수 내시죠? 수학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붙어 있는 경우하고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원인 결과의 문장이나 목적에 있는 문장인 경우는 해석을 되게 잘해놔야 돼요. 왜?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기면 거기가 결국에 결론이라고, 그죠? 또는 뭔가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면 그게 그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제 문장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되게 잘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대시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그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너무에서 뭘마다 즉 원인 결과로 해석하십니다. 2번에 소대시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그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봤고 들어봤을 거고 익숙할 겁니다. 3번을 처음 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소대시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앞에 컴마가 있으면 다시 원인 결과로 바뀝니다. 3번은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 제가 밑에 예문을 다시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1번 소대시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기니까 앞에가 화가 나서 뒤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2번은 소대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3번은 소대시 붙어 있죠? 네. 앞에가 컴마가 있으면 다시 원인 결과로 바뀌어서 앞에 원인이 뭔데? 뒤에 결과는 뭐죠? 네, 이게 소대시입니다. 이게 실은 다른 구조로도 많이 바뀌긴 하는데 헷갈릴까봐 일부러 안 쓰고 그냥 소대시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까 또 말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결론 문장이나 목적을 담고 있는 주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의 해석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잘할 것 같아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또 옆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1학기 때 했어요. 소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 되면 A번을 고르고 소가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면 B번을 고르시면 한번 해볼까요? 1번 앞에 사람이 돈을 빌렸고 뒤의 결과는 페이 렌트가 월세니까 월세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원인 결과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원인 결과. 그러면 답이 이렇게 해보란 얘기야. 여기 다 끝나시면 A까지 해보십시오.
자, 덜 했더라도 2번부터 해볼게요. 2번은 뭐라고 있어요? B 3번은 뭐라고 있습니까? A A 4번은? B 5번은? B A 아니 아 진짜 영어를 배운 이유가 뒤에 목적이 나와 있죠. 투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네 6번은? A A 6번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과외 선생님을 고용했습니다. 맞죠?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지금 원인 결과 또는 목적을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7번은 B 탈익이 돈을 빌린 이유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8번은 B B 9번의 피곤한 원인 때문에 A 원 뒤에 결과를 쓰시면 되겠죠. A번입니다. 10번에 소댓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을 쓰시면 됩니다. 네가 크게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어떤 목적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B 배얼리를 골라야 됩니다. 배얼리가 거의 뭐뭐하지 않습니다. 또는 겨우 뭐뭐합니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11번은 로스쿨에 가는 목적을 쓰시면 되겠죠. B B B 아니에요 목적은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이미 뭐뭐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했니, 안 했니? 응?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럼 대통령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동사가 잘 나와. 그러네 그래서 제가 답을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will이나 can이나 may나 might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아직 뭐뭐 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문제가 B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된 것이니까. 이미 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므로. 됐냐? 네 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살벌하죠? 네. 아이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배운 것이 소댓이니까 소댓을 가지고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죠? 한글을 보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합니다라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좀 바꿔가지고 구조를 파간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아, 이게 소댓을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를 먼저 씁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베풀어서 이걸 먼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t 뒤에다가 나머지 문장을 쓰면 됩니다. 한번 써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베풀어서를 먼저 쓰라고. C was She was so generous. 응? 그다음에 뭐 and 아니 and 그다음 giving giving with her time. 자, 한글을 보고 지금 잘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so 되시죠? 그 결과가 이제 뭐지? 위에 한글 보니까 만만한 사람에 더 가깝게 되어버리는 덫에 빠졌습니다. 덫에 빠졌습니다를 먼저 적어야겠죠? 네 She fell into 어떤 덫입니까? 그 덫은 of of being being more more 남은 거 of a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봐보자. She was so generous and giving her time that she fell into the trap of being 이렇게 되죠? 다 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글 문장을 영어로 살짝 바꿔서 구조를 파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맞춰서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빠진 단어가 어느 있는지 문제 봐야 돼요. 왜 이걸 말하냐면 여학생 하나가 다 쓰고 나서 이제 팔짱 끼고 집에 갔더니 한 단어 안 썼더래. 네, 난 다 썼으니까 난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7점짜리 8점짜리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가 다 썼다고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한 단어가 빠져 있더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단어만 딱 쓰면 되는데. 그래서 위에 거 보고 챙겨오시면 됩니다.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단어를 주고 배열하라는 것인데
그때는 한글의 어떤 구조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런 영어로 쓰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대강 잡고 나서 쓰면은 덜 틀리겠죠. 근데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아까처럼 제가 뭐 단어가 어떻게 빠진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내일 이어서 뭐 전치사 도서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